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2년에서 길면 3년 안에 한국에 따라잡힐 거라는 전문가의 칼럼이 소개되자 일본의 넷 우익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IMF에서 발표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소속국은 36개국이며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는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순위는 GDP와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상승하는 만큼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세계 GDP 순위만 보았을 때는 일본이 세계 3위로 12위인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인구수 4천만 명 이상의 국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일본은 2019년 8위에서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꼴찌를 기록했으며 현재 2021년 현재 실질 GDP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7.8% 성장해서 마이너스 2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수 1억 3천만 명이라는 점을 따졌을 때 한국에 비해 GDP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정체기를 지나 이제 하락기로 내려섰다는 점인데요. 칼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비교했을 경우 2013년 일본 486억 달러, 한국 339억 달러로 147억 달러나 차이가 났으나 2021년 현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로 34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정체기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GDP 준 2011년 1389조 1924조 세계 10위에 속하며 인구수 4천만 명 이상을 대비를 했을 때는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국 2년에서 3년 후면 군사력이 한국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세계적인 위기가 생길 때마다 경제 성장은 침체하지만 반대로 군사비 지출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이번 팬데믹 사건 역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은 줄어드는데 군사비 증가는 늘어나다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불안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례하여 군사력 또한 증강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체기를 벗어나 하락기에 들어서 결국 3년 이내에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서게 된다며 칼럼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함께 보실까요?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그 위기다는 놈이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니 군사력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하지만 한국이 역전을 당할 정도인 거야.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거야. 칼럼이라는 것도 이 주최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잖아. 한국에 역전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한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번에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미국이 핵무기 업데이트 계획 중단을 한다면 미국의 동맹 국가 우방국을 상대로 군사비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세계적인 군사비 지출이 줄어든다고 했어. 하지만 중국은 36년째 계속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 업데이트를 포기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정점에서 맞붙게 되는 건 미국과 중국, 인도 이렇게 세 개의 나라야. 특히 중국에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이 문제인 거지.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는 뉴스는 다들 봤을 거야. 위 칼럼 내용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 성장을 했어. 어떡하면 그럴 수가 있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따로 있어. 4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 표본을 줄였을 때는 한국이 1위고 일본이 꼴찌라는 점이야. 즉 한국이 GNP에서는 미국보다도 위라는 점이야. 미국도 겨우 2.3%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한국은 2.6%의 성장으로 1위를 기록했어. 이로써 한국이 이번 팬데믹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 북한과 한국을 구분 못하는 나라도 많다고 들었어.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국가는 거의 없을걸.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를 포함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의 뒤를 이어 7위라고 해.
만약 그들이 통일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북한에는 핵과 천연자원이 있고 한국에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통일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비교하는 게 우스워질 따름이야. 이 게시글에 벌써 55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어. 하지만 하나같이 정신승리하는 바보들 뿐이야. 일본의 우병화 정책이 결국 일본인들을 이런 바보들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미국이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의 보안관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케시마는 노래 밖으로 벗어나는 수밖에 없겠지. 일본이 아시아의 보안관이라고.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일본도 한국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어. 아시아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무법지대야. 지금의 상태로는 그의 말대로 2년에서 3년 안에 한국에 밀려버린다. 미 전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도록 호소했지만 1.37%가 고작이라고 해. 일본은 착실히 미국과 동맹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의 정권은 아시아를 한국, 중국, 러시아 구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방위비 상승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러시아는 왜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 독도 교과서 문제 때도 한국의 편을 들어줬고 이번엔 쿠릴 열도의 일본 교과서 표기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에 경고했어. 정말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구도로 간다면 문제는 어려워져. 현대전은 무기의 성능 차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누가 먼저 발사하느냐의 문제야.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보유하고 있어. 왜 우리 주위에는 이런 놈들만 모여있는 거야? 북한은 왜 비놓는 거야? 아시아 최고의 미츠 광희가 북한에 살고 있어. 일본은 항상 긴장해야만 해.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을 대비해서 쿼드를 구성했어.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만 유일하게 쿼드 참여에 입을 닫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야. 중국은 전 세계의 적인데 한국 국방부는 아직도 쿼드 참여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 한국이 무슨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쿼드는 일본이 추진한 계획이었고 아베의 뜻대로 쿼드는 형성되었어. 그리고 일본의 쿼드 출범은 일본의 외교 승리라며 자화자찬했었지. 한국으로선 반중에 속하는 쿼드에 그것도 일본이 출범한 쿼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인 패배인 거야. 한국 정부가 쿼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꼼수라는 것은 억측이야. 비슷한 생각이야. 미국과 인도와 호주는 한국의 쿼드 동참에 난색을 보일 입장이 아니다. 라며 오히려 왜 쿼드에 참여를 안 하느냐며 반박을 했지. 일본 때문이 아니란 얘기야. 국방비를 늘려봤자 자위대들이 게임 타이틀을 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일 뿐이야. 과연 일본의 저위대는 비행기 운전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군사력은 이미 한국에 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일본을 앞설 거란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그리 놀랄 일도 아니잖아. 그들은 착실히 첨단 기술을 개발해오며 경제 발전을 이뤘어.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역전당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야? 맞는 말이야.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에 졌어. 단지 해군력이 한국보다 앞서는 정도라고 할까? 그래봤자 정규군도 없는 일본이 화력만 한국에서 앞섰지. 정규군이 있는 한국의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대체적인 댓글 반응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앞지른 다른 건 말도 안 된다거나 언론 통제로 그동안 한국이 이 정도까지 따라왔는지 몰랐다며 일본의 언론 통제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는 글도 많았으며 그에 대한 이유를 놓고 서로 정신승리를 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보다 일본 언론에선 한국 쿼드 입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에 한중러 3자 구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군사력은 감히 한국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해왔고 군사비 예산도 계속해서 늘릴 거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인 입에서 이미 한국이 앞질렀다. 또는 앞지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